데카르트 성찰. 철학이란 나무와 같아.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줄기는 물리학이고 다른 모든 학문은 그 가지를 이루어. 성찰에 나오는 말입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이야. 메타피직스 혹은 메타피지카 이렇게 쓰죠. 신치를 뛰어나는 게 철학이야 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가 아니고 먼 훗날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일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데카르트를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 형이상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기반은 자연이고 물질이야 라는 생각을 사실 에피쿠로스도 했잖아요. 앞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앞쪽에 우리 전부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이야기할 때 스피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두고. 그때는 데카르트는 똑똑한 것 같지. 철학을 해석하는 똑똑한 놈 같잖아. 근데 네가 왜 철학은 뿌리가 형이상학이야 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바보 멍청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는 자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유를 할 줄 모르니까 형이상학을 사유한 거지. 네가 물질이나 자연에 대해서 사유를 할 수 있겠어? 사실 우리도 구조주의, 현대에 와서 구조주의라는 어떤 그런 크다란 조류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현대 철학이라는 큰 조류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외부 사물들을 사유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철학에서.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어차피 그걸 할 거지만 철학에서 사유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유를 하는 것은 무슨 형이상학이지. 어떻게 사물을 사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물을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합니다. 니는 사물을 사유하지 못했을 뿐이야. 철학이 형의 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내가 승살입니다. 질들레저 펠릭스 카탈이 청계곤 이건 현대 철학 우리 맨 끝단에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란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야. 질들레저 펠릭스 카탈이 청계곤 나무라면 진질머리가 난다. 나무라면 진질머리가 난다. 우리는 더 이상 나무들, 뿌리들, 그 뿌리들을 믿지 않아야 돼.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어. 생물학에서 은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 형태의 문화가 그것들 위해 기차고 있어. 땅 밑줄기와 공기뿌리와 흙뿌리와 리존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아. 이건 나중에 뒤에 들려갈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왜 나무를 그렇게 싫어하냐면 사실 현대 철학은 뿌리가 형이상이 아니라 물질이거든요. 예, 그런 물질인데 데카르트가 아예 그 진리를 회의하면서 결국은 철학은 형이상학이야. 형이상을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형이상을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없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유한다는 얘기고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사유한다는 얘기는 중구난방 지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데카르트가 만든 거는 주체와 대상이고 그것들이 나중에 해결까지 그 끝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델레즈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나무라면 시집을 해다 죽겠네. 그럽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나무가 심겨져 있어. 그게 뭐냐면 진리를 찾아내고 주체와 대상이란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고 방법소설에서 회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전번에 우리 이야기가 있는 철학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뭐냐면 뭐 데카르트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앞에 뭐가 어른거리는데 그게 나무꾼인지 그저 모르겠어. 나중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현실인가 현실이 꿈속인가 잘 모르겠고 아빠가 오랫동안 잤으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해요. 실컷 잔데 막 꿈을 막 꿨는데 그날 일어나기 싫게 해서 막 거의 뭐 어떤 때는 저는 하루 반날도 누워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대체 뭐가 진리야? 뭐가 사실이 뭐가 진리야?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데카르트가 아까처럼 중세를 지키면서 진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제 진리를 찾아내겠어.
사실 진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참된 이치, 진리가 참된 이치잖아요. 항상 참인 이치거든요. 근데 참인 이치를 우리가 알면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어떤 걸 할 때 이거 참이고 이거 거짓이야. 정확히 알면 이거 참 하면 되거든. 다음에 어떤 것을 또 만나도 이게 참이야, 이거 거짓이야. 참 딱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으면 난또 정말 좋겠어. 진리 실현하는 게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없다는 거지.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제 그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탐구의 4가지 규칙을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1. 명령적으로 참이라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명령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인식하는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걸 하나씩 소구해 나가면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번째, 검토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수록 가능한 작은 부분을 나누어서 네 너무 쿡하면 이게 추상적이니까요. 잘게 구체적으로 잘라 나누면 검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참과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3번째, 내 생각들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것을 인식해서 순서가 없는 것도 순서를 정해서 순서가 없는 것도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다음엔 단순한 것이 시작하자. 그래서 참것을 나누면 되겠어. 다음에 4번째,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때는 완벽한 열구와 검사를 진행해보자. 그러면 진리를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남대로 진리 탐구 4가지 원칙을 방법 없어서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런 건 없거든요. 아까 제가 기차와 그걸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과 어떤 사태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데 따라서 그것들은 달라지는 건데 내가 여기 있는 나와 저기 있는 내가 똑같은 하나의 사건, 사실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달라지는 건데 그게 한국불변한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못 찾아냅니다.